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4페이지 대단원 전기와 자기, 중단원 전류 전압 저항, 소단원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볼게요. 이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자, 전압은 무엇이었죠? 네, 자, 그리고 전류는 무엇이었죠? 예, 그렇죠.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 새로운 내용인 저항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 피시고 이제 저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 교과서는 66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전기 저항 또는 줄여서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는 라지 R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R을 갖고 쓰고, 자, 저항의 단위로는 무엇을 쓰냐면은 옴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요와 같이 써주는 것이 바로 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옴으로 읽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자, 1옴이라는 것은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암페어인 도선의 저항을 1옴이라고 합니다. 자, 요 얘기를 다시 써보면은, 자, 1옴은, 자, 1볼트의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암페어의 전류만 흐른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의 그 저항을 가르쳐서 1옴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저항이라는 것이 전류가 흐를 때 왜 생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와 같은 왼쪽과 같은 비유를 합니다. 경사면에서 구슬이 굴러 내려올 때 만약에 못이 없으면은 구슬이 자유자재로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 못이 박혀 있음으로 해갖고서 구슬이 이 못에 충돌을 하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 구슬이 내려오는데 수월하게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려면은 결국은 전자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선 안에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원자 핵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자가 전압이 걸려서 이동을 할 때, 전자들이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원자 핵과 충돌을 하면서 얘네들의 흐름에 방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로 전류가 흐를 때 방해를 받아서 저항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물질의 종류에 따라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금속하고 나무가 있다. 그러면 누구의 저항이 더 클까요?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더 안 흐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더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금속은 저항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선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단면적 등의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내용은 뭐냐면은 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발견을 해갖고서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항이 일정할 때, 자, 전압이 커지면 뭐도 커진다? 예, 그렇죠.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이것이 바로 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은 이와 같이 자,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써주면은 전압이 커지면은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호를 알았었죠? 자, 전류의 세기의 기호는 무엇이죠? 그렇죠. 예, 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에 대한 기호는 네, R이 되겠어요. 그리고 전압에 대한 기호는 예,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은 I는 R분의 V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사실 됩니다. 그리고 이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를 만약 그려보면은 전압이 커지는데 전류도 일정한 크기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면은 우리 무슨 그래프라고 하죠? 그렇죠. 비례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별로 느낌이 안 올까봐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 설명할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실험 장치를 이용을 해갖고서 전압에 달라지면서 자, 그때 생기는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예,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자, 전압을 1.5V, 3V, 4.5V, 6V로 이렇게 늘렸을 때 그때 전류의 세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해봤더니 0.1A, 0.2A, 0.3A, 0.4A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전압이 처음에 비해서 2배, 그 다음에 예, 3배, 자, 그 다음에 예, 4배 이와 같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전류의 세기도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똑같이 2배, 자, 3배, 똑같이 예, 4배 증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러한 관계를 봐서 전압은 예, 전압과 전류는 어떠한 관계가 되냐면은 예,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해서 쓰면은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예, 써주세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I는 예, R분의 V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압이 2배, 3배 커지면은 전류도 마찬가지로 2배, 3배 커진다. 예,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 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은 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I는 R분의 V, 즉 I가 뭐죠? 예, 전류. 자, 전류는 저항 R, 그다음 V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전류를 구할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 어떨 때는 저항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갖고. 자, 그럼 R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러니까 R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예,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전압을 구하고 싶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전압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양변에다가 R을 곱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I에다가 R을 곱해주고 자, 여기에다가도 예, R을 곱해주면 여기다도 이렇게 R을 곱해주면은 여기가 V가 되겠죠. 즉 전압을 알고 싶을 때는 단순히 전류 곱하기 저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는 또 무엇을 알고 싶냐면은 저항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전류 알고 싶을 때가 있고 전압을 알고 싶을 때가 있고 저항을 알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럼 저항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앞에 식에다가 예, 우리가 지금 산수하고 있죠. 예, 이와 같이 예, 전류로 나눠주면은 약분이 돼서 자,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언제든지 이제 항상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똑같은 건데 이제 식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항상 식을 변형을 사실 하면은 되는 건데
이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요거를 조금 기억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혹시 초등학교 때 거수 혹시 했나요? 예, 요거 V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IR. 그래서 기억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위에 V를 꼭 써주시고 밑에다가 IR을 써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전류를 알고 싶다. 자, 전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 이 전류 I를 예, I를 써주시고 효과가 없네요. 자, 그냥 이걸로 자, 전류를 만약에 I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I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남죠? 예, 그렇죠. 자, R분의 V가 남죠? 저항분의 전압. 자,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저항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R을 빼버리세요. 그러면은 I하고 V만 남죠? 자, 그래서 I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어떨 때는 전압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V를 빼버리면은 뭐만 남냐면은 전류하고 저항만 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하는데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래프 하나 그려두도록 할게요. 앞에 있기는 했지만 자, 이쪽을 X축이라고 하죠. 자, X축은 무엇을 하냐면은 전압. 자, 전압을 나타내고 단위는 이제 볼트를 쓰고 왜 이래? 예. 자, 그 다음에 Y축. 여기가 Y축이라고 하죠. Y축은 전류를 나타내고 단위로는 전류의 단위로는 암페어를 쓴다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전압이 2배, 3배 커지면은 전류도 2배, 3배 똑같이 커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직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형태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애의 전압이 3V일 때 자, 그때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1A의 전류가 흘렀어. 자,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저항을 한번 구해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항을 구할 때는 자, 저항 R이죠. 저항 R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R을 가리면은 I분의 V가 되겠죠. 자, 그럼 I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1이 되겠죠. 전류 1. 자, 그 다음에 전압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의 3 하니까 자, 3이 되겠고 단위를 마지막에 붙여줘야 돼요. 자, 단위를 붙이면은 3, 그렇죠. 5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자, 전류하고 뭐 전압이 나와 있을 때 저항을 구해본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건 볼트, 전압의 단위. 이건 암페어, 전류의 단위. 이건? 안녕, 난 독일의 과학자 옴. 내가 설명해주지. 자,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과 그냥 텅 빈 빗면이 있다고 상상해봐. 두 빗면에 동시에 구슬을 놓으면 어느 빗면에서 구슬이 더 빨리 굴러내려갈까? 당연히 텅 빈 빗면이지.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은 못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구슬이 빗면을 굴러내려가는데 방해를 받게 돼.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회로에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 이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가 바로 저항의 단위야. 그리고 옴이라고 읽지. 왜 내 이름과 저항의 단위가 같냐고? 그게 말이지. 다들 옴의 법칙이라고 들어들 봤나? 내가 발견한 법칙인데 이 법칙으로 난 유명해졌고 저항의 단위인 옴은 나를 기념하여 사용하게 되었지. 참고로 옴의 법칙은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법칙이니 꼭 알아두도록 해.